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GWP 학원에서 군무원 국어를 강의하는 정훈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많은 수험생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했던 바로 그날 군무원 9급 시험 그리고 7급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수험생이란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격려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리면서 정말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기를 늘 바라면서 저 역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7월 24일 치러진 군무원 9급 시험을 바로 다음 날 7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오후에 끝나고 저녁 8시 정말 우리 20시에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갈증 또 우리 학생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 제가 지금 2시간 자고 왔는데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한 해설과 명쾌하고 정확한 국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여러분 이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두 강의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다 풀어드리고 이유 있는 근거가 되겠죠. 시험에 출제될 때는 왜 출제진이 이 문제를 냈으며 그래서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항상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시험 끝난 후에 잘 보신 분들에게는 칭찬을, 그러나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정당한 결과를 원하라라고 마지막 찍기 특강, 파이널 특강 때도 강조했지만 또 노력만큼,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항상 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저 역시도 뭐 어떤 위로의 말을 좀 건네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 정말 모든 순간 함께 한다고 폴킴도 노래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좀 보내면서 그러나 냉철하게 항상 차갑게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서점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또 어떤 용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구절, 아까 책 구절 중에 위로를 보낸다라고 했던 그런 제목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1인 기업이라는 책 제목도 보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CEO이시고요. 인생의 주관자이시고요. 여러분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만큼 나는 1인 기업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재테크하고 있다. 나는 예비 공무원으로서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관하시고 주체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희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도전해야 할 청춘이고 젊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에게는 큰 박수와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온 거고요. 혹시라도 점수가 좀 덜 나왔다면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가르쳐 드리지 못했고 혹시라도 좀 잘못 가르치거나 뭔가 덜 가르쳐 줬나라는 좀 아쉬움이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하고 완벽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 도전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야 언제나 매년 제가 시험장에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산중학교 행정직이 가장 좀 많으니까 9급 행정직 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지역 중에 고사장 중에서 제가 구산중학교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3시 2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제가 항상 이 문이 굳게 닫히는 그 순간까지 제가 좀 지켜보고 우리 학생들 지각하지 않나 또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좀 들어가나까지 숨어서 좀 지켜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13시 33분 그러니까 입실이 완료되고 13분이 지난 뒤에 우리 학생들 몇 분이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고맙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던데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아쉽다.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제자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돌아서려고 할 찰나에 또 13시 38분. 정말 시험 시작하기 22분 전인데요. 정말 무려 18
8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좀 미리미리,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고 지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뒷모습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장되었어요. 원래는 들여보내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고사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 2021 7월 24일 시험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6,490명이라는 항상 뭐 최다 인원을 지금 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경신이 바로 2022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늦었다 하더라고 아주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냉정하게 그러나 내년에 희망을 갖고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총 64,11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대략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약 6만 명대로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늘었다. 더 이상의 인원이 늘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군의 역시 육군을 기준으로 행정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이 28.8대 1이었고요. 전년 평균에 비춰본다면 역시 경쟁률이 뭐 많이 줄었다. 심지어는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응시율도 이제는 살짝 높아지기는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앞에 이미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서 일부 상위권 분들이 좀 떨어져 나간 게 있기는 한데요. 응시율은 그래도 70%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행정학, 행정법 특히 경영하기 어려웠어요. 행정학과 행정법 뭐 깜짝 놀랐다. 너무 어려웠다. 경영학과 진짜 거지 같았다. 헬이었다. 이런 학생들의 글들을 보았어요.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과락률이 지금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쪽에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직률, 경쟁률은 훨씬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히 2020년까지 역시 국방 2.0 백서 국방 역시 개혁에 의해서 최대 7,000명 정도 확대 증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로가 아니에요.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엄청난 지금 기회 바다에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이렇게 수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역시 경향들을 제가 보면서 지난 2021년 이번 2021년 경쟁률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더니 확실히 군별 경쟁률이 내려갔다는 거죠.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두 다 경쟁률이 상당히 지금 내려가 있는 걸 보면서 실질 경쟁률은 더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최소한의 전제는 과락을 면해야 되고 정말 국어에서 최고득점이 나오면 좋겠죠. 자, 역시 선발 인원들이 얼마나 최근에 이렇게 증원이 됐는지를 알 수 있죠. 2017년부터 대략 약 1,000여 명 정도를 선발을 하다가 2019년 약 4,000명 가까이 그리고 이번 2021년까지 우리가 오게 되면서 4,000명, 6,000명대까지 껑충 대략 약 처음보다는 6배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약 2,000명 정도 이상을 지금 선발하게 되었고요. 이제 2022년까지 예상이 되는 것은 7,00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잠재적 합격자입니다. 예비 군무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요. 자, 우리는 군무원 국어의 10가지 경향들을 이렇게 늘 분석을 해드리고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상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과 함께 10개년 총 11회 치러진 2019년에 우리 2번 있었으니까요. 문제들을 분석해 본다면 어문 규정이 역시 압도적으로 군무원 관련 문제로서는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문학과 비문학이 드디어 비율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군무원이 문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시험이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또 비문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문학과 비문학이 같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게 되었네요. 자, 문법 역시 결코 뭐 적지 않죠. 우리가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3문제씩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 어휘와 어법, 생활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도 역시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역시 한자와 한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자와 한자성어 문제가 역시 어제도 결국 9급 7급 모두 한 문제 이상씩, 각각 한 문제 이상씩 최대 두 문제, 뭐 세 문제까지도 7급 기준으로는 한자와 관련된 순하어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며, 그 속담도 또 구문이 매년 한 문제, 전년도에도 9급 7급 각각 한 문제, 2021년에도 9급 7급 각각 한 문제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속담 또는 관용어까지, 그리고 훈민정음 부분이 올해 또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예전에 분명히 잘 나오던 영역인데요. 그래서 고전 문법의 비중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식적 어문 규정, 저랑은 맞춤법 OX 특강이라는 것을 우리 시험 전에 정말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우리 이론서 또 강의도 또 맨 뒤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진짜 거기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문 규정도 상식적인 우리 항목을 통해서 한글 맞춤법 57항,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띄어쓰기 41항부터 50항, 표준어 규정 통해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표준 발음법 30항, 외래어 15항, 로마자 7항에 해당하는 3,593개 정도 되는 전체 항목 135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해두고요. 뭐 낯선 어문 규정들도 추가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정말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로 거의 시험에 다 지금 출제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 문제 여전히 많았고요. 지식 점수 확보해야 됩니다. 9급 7급을 지금 아울러서 제가 7급에서는 따로 해드릴 건데요. 9급 해설과 7급 해설들의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7급에서도 뭐 안중근과 관련, 도마 안중근과 관련된 문학일 수도 있고 뭐 한국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뭐 지식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국어사 또는 다양한 국어 생활, 국어 문화 이런 것들도 암기 위주의 지식은 좀 다양하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최소 50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난도로 보더라도 전년도에 워낙 조금 어려웠었고요. 이번에는 전년도보다는 좀 쉬웠다, 제가 이미 예상하는 바였는데요. 그래서 50점 이상에서는 항상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비문학 예상대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지문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역시 비문학의 문항수가 늘었다라는 점에서 추후에도 비문학 대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문법과 어휘는 그리고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 출제돼. 9급에서도 사전찾기, 고르다와 관련된 사전찾기 관련 문제가 두 문제예요. 한자 역시 계속 우리 대비하라고, 그래서 저도 국한 혼용 지문을 정말 매주 우리 학생들에게 드렸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혹시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제가 1년 내내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매주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한자에 대한 감각을 늘리고 또한 한자의 실력이 분명히 신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적인 유형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군무원만의 특이한 문제, 이번에도 역시 7급 쪽에서는 법률문의 순화어 관련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중근과 관련된 인물의 내용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주기도 했고요. 이런 게 군무원만의 특이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어휘들도 역시 있었고요. 자, 문학 지식 있었습니다. 자, 역시 비문학 주제 순서 일치 뭐 이번에 다 나왔죠. 9급 7급 모두 출제되었고요. 단편적인 문법 문제 역시 합성어 관련해서 모두 고유어로 된 거냐 아니면 한자어가 섞여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름 대비는 하긴 했습니다. 이론서에도 있습니다만 학생이 좀 어려워했을 거고요. 한자 성어와 한자의 도금 표기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1 군무원 9급에 대한 출제 경향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었죠. 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비문학의 비중은 역시 높아졌고요. 어문 규정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암기형 지식을 검증하기 때문에 7급 보신 분들이 좀 당황할 정도로 단편적인 암기형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9급, 7급 모두 다 어문 규정이 가장 많이 출제된 첫 번째 영역이었어요. 자, 역시 상대적으로, 하지만 제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전년도에 문학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오히려 이게 잘못된 문제 경향이죠. 문학이 어떻게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 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학에 투자한 시간들이 현대문학, 고전문학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제가 최대 5문제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딱 5문제 나왔더라고요. 자, 올라서 역시 문법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어휘 자체라고 할 때는 좀 비중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속담도 어휘요. 한자성어도 어휘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은 한자 포함해. 이게 다 어휘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대 4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년도에 2문제 출제되었던 어법 관련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역시 언어 예절, 전년도에 매우 당황하게 했던 그런 스크린 도어 같은 안전문 같은 그런 순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언어 예절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또는 뭐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언어 예절이나 순어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순어는 전년도 어휘편에 있었군요. 자, 이렇게 출제 경향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험. 역시 우리가 지금 이 해설 강의는 2021 시험을 보신 분도 있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다음 2022년도 분명 군문의 기존 틀은 대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 또 뭔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최소 80점 이상을 합격권으로 예상하되 이제 직렬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제자분도 국어는 92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학 행정법에서 과락이 됐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골고루 잘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어에서 안정적 점수가 확보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른 과목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했던 거, 너무 지엽적이고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한 문제까지 나올까봐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우리가 안정적인 배운 대로 기본에 충실한 본질적 공부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 지엽적이라고 우리가 우려했던 막 형태소 개수 계산하는 거 우리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는 안 나오는 추세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랑은 찍기 특강이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까지 했던 기억들 마지막 잘 제가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물론 이제 80점 이하일지라도 직렬에 따라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 경쟁률이 낮고 과락을 제외한다면 70점대도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 있겠습니다만 예전 난도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었다. 작년에 60점 받았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한 80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5점에서 80점 이상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이상 더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칭찬해 드려야 하겠죠. 자, 군무원이 군무원했다. 군무원만의 유형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문 규정의 비중이 지난 9급 시험, 역시 어제 9급 시험뿐만 아니라 7급 시험에서도 가장 많았다. 7문제, 8문제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어문 규정이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들이 아니거든요.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9급에서는 7문제가 7급에서는 어문 규정이 무려 8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7급 보시면 어제 시험 보고 와서 저에게 와서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좀 허탈했다.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생각보다 쉬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어문 규정의 강세는 역시 군무원이 군무원했다. 이런 문제 방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요. 자, 기존에 많이 나오던 어문 규정은 여전했고 낯선 어휘나 문법들도 있었으며 예상했던 대로 비문학과 문학 문제가 늘었고 문법 문제가 다소 줄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멀리 찾지 말라는 거야. 낯설고 이상한 것 때문에 말리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배운 만큼 차근차근 또박또박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8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엽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한 문제 맞자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혼자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것만 다 맞아도 되겠습니다. 쉬운 건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건 최대한 집중해서 선택지를 좁힌 후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맞으면 좋고 틀리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들이 확보가 되면서 그중에 일부는 정말 우리 찍신이 강림해서 정말 내가 고쳤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고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고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80점 이상에 역시 도전하시면 내년 시험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고난도 문제 역시 25문제 중에 저는 한 6문제 정도 추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야기했듯 올해 나오지 않은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부분 나오지 않았고요. 의문의 변동, 물론 이제 표준 발음하고 연계됐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완벽한 의문의 변동이 아니었고요. 또한 역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법 쪽에서도 또 비문학의 추론 문제 이런 쪽에서도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합격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위여야 하고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야 돼. 뭐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탓으로 막 너무 더웠고 힘들었고 뭐가 그날 컨디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노력이라는 말, 최선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나만의 어떤 최고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2022년이라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제 합격해야 하면 되는,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이것만은 꼭 나온다의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정말 찍기 특강을 하면서 참 위험할 수 있다. 왜?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항상 예상이 예상을 어긋나게 하는 예상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측의 역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제가 합격권은 한 80점 이상 정도 보통 난도일 것이다. 이번 국어 때문에 망쳤다더니 국어를 뭐 정말 뭐 너무 국어가 어려워서 뭐 과락을 했다 이럴 리는 없고요. 또 문제 오류 이런 거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정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합격권은 80점 이상.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으로 예상했던 거.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 역시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 비문학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9급에서 6문제, 물론 7문제 이상이라고 해서 한 문제 차이는 났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역시 최근 2년 연속 비문학의 강세, 시간 싸움 이런 거 잘해야 되고요. 자, 비문학에 나올 만한 거 거의 다 나왔어요. 9급, 7급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치, 주지, 순서 뭐 다 나왔고요. 전개 방식까지도 7급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류나 추론 방식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추론 자체가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 역시 글의 이해라는 영역으로 마치 7급 시험, 국가직 7급의 피셈 문제처럼 그러한 언어 논리 문제처럼 조금씩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문학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했었고요. 현대시와 현대소설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고전문학 역시 강추했던 향가, 고려소교 시조 가사 중에서 역시 가사가 놀랍게도 7급의 관동별곡,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관동별곡이 7급에 나왔고요. 9급, 7급도 모두 상충곡 관련이 나왔죠. 상충곡. 그래서 고전문학으로서의 역시 가사 부분들. 그리고 놀랍게 지난 2021년 4월에 치러진 국가직에 나왔던 동동이라는 고려소교가 또 나올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그랬더니 역시 7급 시험에 동동이 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군무원 특유의 지엽적인 문제,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도 법률문의 수나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된 게 이제 7급이었고요.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일부 어휘 등에서도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번만은 꼭 나온다의 개정 교과서 지문 활용, 특히 EBS 같은 경우 수능에서 이런 게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많은 문학 작품에서 EBS에 수록되어 있던 문학 작품들이 또 활용된 게 있었고요. 어문 규정 뭐 역시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요. 문법 중에서도 품사, 즉 고르다를 통한 동사냐 형용사냐, 현재 진행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용언의 활용과도 관련이 됐다. 르 불규칙, 고르다, 골라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단어 형성법 중 합성어, 파생어 부분, 그중에 합성어의 순우리말, 고유어끼리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또 9급 시험에 출제되었으며, 자, 한자 무조건 나왔죠. 특히 이음절 한자들, 동음, 이자, 동자, 이음, 역시 이번에도 동음, 이의 한자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판과 관련된 정답에 동음, 이의 한자도 일부 보였고요. 자, 한 지문의 두 문제,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역시 놀랍게, 아니 우리 9급 시험이죠. 9급 시험에서는 놀랍게도 무려 9문제가, 원래 세트로는 4세트였어요. 한 지문 두 문제, 심지어는 한 지문에 3문제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무려 9문제나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7급 시험에서는 독립적 문제, 그래서 각각 25문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9급 시험에서는 놀랍게도 최대 9문제가 한 지문에 2문제, 한 지문에 2문제 이렇게 4개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문의 변동에서는 이번에 표준 발음에 연계되어 있는 교체 중에 뭐 비음화라든지 특히 유음화의 예외, 유음화의 예외여서 우리 강조했던 9급, 7급에 모두 출제된 공권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물론 결단력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생산량, 물론 생산력이라고 9급에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유음화의 예외거나 또는 니은첨과 관련 부분들 역시 이런 게 시험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띄어쓰기 9급의 한 문제, 7급의 두 문제나 나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온 거예요. 엄청 이상하게 나온 것보다는 공부한 대로. 역시 조사냐, 의존 명사냐, 어미냐, 합성어 여부냐 딱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띄어쓰기 대비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나온다의 한자성어 출제되었고요. 어법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쳐쓰기 방식의 형식, 네모의 방식처럼 하나가 어법 형태가 지금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동피동처럼 말이죠. 또 넓게 보면 자, 속담에서 역시 모두 9급, 7급 어휘의 의미 고유 한자어 다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문학에서 정말 놀라운 정도의 결과가 있었죠. 7급 시험에서는 한용운의 시의 일부를 지금 발표했고요. 9급 시험에서는 조지훈의 완화삼이 출제되었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시인들이 지금 나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7급 시험에 김수영의 폭포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가 나왔습니다. 정말 몇 명 고른 시인들이 여기에 거의 다 나왔어요. 자, 대단하죠. 7급 보신 분들이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자, 현대소설도 제가 1960년대 이후라고 해서 박완서의 작품이 2편, 9급에서도 1편, 7급에서도 놀랍게 우리가 예상했던 엄마의 말뚝, 저랑은 찌끼뜨깡 때 썼는데요. 엄마의 말뚝이 또 출제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름들 다 쓰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 황석영이었는데 여기 이름은 없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 삼포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9급 시험에는 1973년 바로 60년대 이후라고 하는 제가 범위를 좁힌 것에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코로나와 관련된 한자, 방역이라는 한자가 나왔던 것에 비춰본다면 뭐 완벽한 의미의 시사는 없었던 것으로 토론토의 대화 화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적중했던 게 거의 좀 비슷하게 부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2022년 역시 제가 이것만은 꼭 나온다. 또 대비해 드릴 거예요. 적중도 높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7월 24일 치러진 공무원 시험 해설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좀 우리가 현재까지 분석을 하느라고 좀 길게 오긴 했는데요. 자, 고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당연히 한자의 표기 어려웠고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던 보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판자,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썼거나 그러면 바꾸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바꾸어서 결국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보판이 되겠네요. 자, 10번의 상충곡 관련 가사 문제를 또 학생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비문학의 순서가 긴 문단, 역시 문장의 순서, 보기가 들어갈 위치도 있었지만 문단의 순서가 아무래도 좀 더 기니까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야기했던 고유어로 연결된 합성어, 겠죠? 고유어, 둘 다 고유어야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또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를 주면서 학생들이 한자가 나오다니 이랬지만 최소한의 더듬거리고, 그러니까 한자 실력이 기본이 된다면 더듬거리고 읽었더니 그대의 공이 높구나,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었구나, 그러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했었던 여수장 우중문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간 한국사하고도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속담 또는 넓은 의미의 관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사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놀랍게 우리는 한자어 400, 우리 강의 노트 뒤에 있어요. 한자어 400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 불감청, 고소원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해설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뭐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죠. 우리 한글 맞춤법 57항을 비롯해서 100% 다 했던 단어들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에 내노라 하는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무엇을 돈을 내놓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용에 의한다면 대표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로라는 스타들이
네로라는 영웅들이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고쳤습니다. 네로라 하느니라고 말이죠. 자, 반면 나머지는 모두 맞죠. 이것으로 치사.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하는 말이니까 뭔가 칭찬하는 말을 뜻하는데요. 이것으로써 뭔가 칭찬하는 격려의 말을 대신하겠다, 바꾸겠다, 교체하겠다라는 57항의 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편을 가르다라는 가름과는 구별했어야 되는 가름하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기본형 단어고요. 자, 역시 구별해야 할 때는 57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대강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겉잡다의 티읕 받침 말이죠. 이것은 붙들어 잡다라는 겉잡을 수 없는 일과 전혀 달랐고요. 자, 4번도 역시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를 구별했던 것 워낙 잘 아시죠. 특히 앞에 조사를 보고 나와 눈길을 부딪히기를 꺼려했어. 서로 부딪는 거잖아요.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딪히다가 됩니다. 피동 표현의 희와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피동이 된다는 것은 무엇에 부딪음을 당하는, 지나가다가 내가 어디에 닿았어. 세 개 서로 박았으면 부딪힌 거겠지만 내가 서 있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나를 박으면 나는 부딪음을 당한 희. 무엇에 부딪히다, 무엇과 부딪히다 이렇게 조사 가지고도 대체로 구별하게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비장의 무기, 바로 강의 노트라고 하는 압축된 책들, 바로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많이 가지고 가셨을 텐데요.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었죠. 한글 맞춤법 관련해 그 밖에 주의할 표기, 우리 57항 뒤에 네로라 하느니 맞고 네노라 하느니 틀리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아마 여러분이 다 맞지 않았을까,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이죠. 자, 두 번째,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한 방이죠, 한 방. 어떤 경우에도 100%는커녕은 붙이는 조사라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보조사죠.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합성 조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는도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는커녕 또는 은커녕. 받침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 형태 말이에요. 그래서 돕기는커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은커녕, 뭐 밥은 커녕 이렇게도 하겠죠. 빵은커녕 이렇게 하더라도 커녕과 는커녕, 뭐 A 하기는커녕이라는 용언 뒤에서도 이 조사로 많이 쓰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100% 붙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돕기는커녕이라고 말이죠. 자, 반면 나머지 이제 모두 맞습니다. 1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모르는 척하다, 우리 47항에 나와 있던 보조 동사, 척하다, 체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보조 동사이면서 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게 허용이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붙일 수 없는 경우는 본용언이 삼음절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는 붙일 수 없지만 여기는 삼음절일 뿐이지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한 넘어갈 만도하다. 만약에 역시 만하다라고만 했으면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 되는, 물론 이제 이게 여기서는 뭐 역시 삼 넘어가다라는 건 합성어기 때문에 애초에 붙일 수는 없지만 만하다라고 하는 보조 형용사가 지금 붙은 경우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띄어야 하는 경우이고요. 자, 이번은 뭐 특별할 게 없죠. 몇 등의 관형사가 되겠고요. 뭐 가득하다, 뭐 있죠, 기본형. 자, 3번은 책을 다 읽는 데에 역시 우리 조사 에를 붙여보면 의존명사, 책을 읽는 것의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3일이 걸렸다. 3도 이때는 이를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보면 되겠죠. 범사의 통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보면서 우리는 1, 2번에서 이제 좀 여유를 느끼게 되죠. 막 긴장하고 준비하다가 1번, 2번이 좀 알만한 게 나오면 그럼 긴장이 풀리면서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 체력, 우리 같으면 가장 기초적인 영역들, 어문 규정 같은 것들을 우리 군무원 시험은 주로 앞쪽에 많이 형성하는 어떤 불문율이죠. 규칙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 강의 노트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 기타 편의 은커녕, 는커녕은 100% 조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라. 자, 이렇게 했던 게 들어가기는 커녕, 아까 돕기는 커녕, 비슷한 사례로 그대로 제시되어 있네요. 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항상 따로 범위는 없어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 글이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목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건축에서 뭐 엄청 소중해야 되는 그런 뭐 시사거나 전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뭐 국어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는.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한자에는 범위가 특별히 없다는 점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소재로 보니까 이제 목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무로 만든 판자를 목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들, 우리 건축물들 아무래도 나무로 된 이제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목재 건물이 많아서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힌트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보충한다의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뒤에서도 보수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보자가 뭔가 돕는다. 왜냐면은 뭔가 보충해야 되니까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충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돕는 것, 채우는 것이에요.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깎아내고 뭐 다른 나무판을 받고 글자를 새기고 이런 것들을 또한 매목이나 또는 상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감 청자, 도자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고려 청자 이야기할 때 상감 청자라고 하는데 문이 넣는 거예요. 새겨 넣는 거.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 4번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알아? 이런 건 진짜 알기 어려운 거예요. 이 감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쓰는 한자이거든요. 유일하게 한다면 새겨 넣을 감자라고 했어요. 상감 청자만 생각해도 여기 새로 있잖아요. 새겨 넣었다라는 의미에서 감이라고 추정할 만하고. 자, 매목이라는 것도 뭔가 덧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메운다. 나무로 메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복수표준어 메꾸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어이의 메울 매. 원래는 메울 매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게 묻을 매. 따라서 매장하다. 땅에 묻었다. 이럴 때 매장하다 할 때는 또 이 묻을 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걸 통해 훼손은 헐회, 덜손. 요 정도는 우리 기출 문제에 많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갔던 것이 딱 하나 이 보라는 한자 때문이었는데 저 정답 2번에 나와 있는 보는 지킬 보자죠. 지킬 보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군문이니까 안보, 국가 안보 할 때도 지켜야 되고요. 아니면은 많이 썼던 보존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지킬 보자이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뭘 지킨다 이거하고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한자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저 이렇게 연상했어요. 앞뒤 문맥을 보고 좀 찾았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왜? 틀린 게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네. 4번을 보고 알았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2번을 보고 좀 의심이 갔던 거죠. 그래 좁히고 좁히다. 정답 2번으로 갔다면 정말 탁월한 실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듯이 니은 앞뒤에 보충이라고 하는 것에 도울 보자가 또한 역시 도울 보자가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고쳤다라는 이야기죠. 지킬 보자가 아니라 도울 보자로 고쳤습니다. 제가 한자 중에서는 이 도울 보자라고 하는 게 옷의 변이죠. 옷이죠, 옷. 그래서 옷으로서 도와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옷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전의 의미에 의하면 옷이 다 낡고 떨어지고 헐고 막 이러니까 옷을 기웠다, 바느질하는 거. 그래서 깁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의미에서의 도울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울 보자, 뭐 고칠 보자, 뭐 다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보수한다, 보수 수리한다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자, 이래서 정답 2번이 한자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제하고 다 공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대비가 될까요? 문제의 의도는 이제 충분해요. 이음절 한자어다. 전년도도 똑같으니까 9급 7급 지금 똑같습니다. 최소 이음절의 한자어. 그리고서 생활 속의 한자 아니면은 뭐 전문적일지라도 좁혀 나가는 능력을 위해 매주 정도 읽어봐야 될 글이 필요하고 2주에 한 번꼴로는 한자 5문제씩 제가 계속 드리니까 6년 연속 제가 7년 연속 매주 드리는 국한 혼용 지문에 저는 뭐 참 애정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자 앞뒤에 힌트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이게 도울보라는 거는 알았어야죠. 도움이어에 역시 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3번이나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강의 노트 맨 뒤에 보면 한자 어휘 400이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한자어휘 400은 제가 최소 2음절로 된 한자어들을 다 우선순위로 정리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무려 오늘 3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했던 이 보궐, 140번에 있는 보궐이라는 곳에 여기에 있네. 옷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궐이라는 거. 보통 선거할 때 보궐 선거한다 이렇게 하죠. 빈자를 메우는 거. 메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해당하는 도울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판이라는 한자어를 그리고 동시에 보충이라는 한자어를 보궐이라는 한자어의 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해서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요. 자, 4번, 5번 더 이어서 가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전이죠, 사전. 그래서 사전은 결국 기본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사전 찾기 없이 어떻게 국어를 하느냐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안 듣는 이야기예요. 사전 자주 찾아보세요. 그 안에 참 재미가 있어요. 사전은 정말 깊어요.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라 넓은 바다예요. 그래서 찾아야 될 게 참 많다. 사전적 의미도 있다. 한자도 있다. 예문도 있다. 심지어는 활용도 있다. 품사도 있다. 이 안에 참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문 규정도 공부할 수 있고요. 자, 두 문제 이제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한 문제 먼저 해결을 해볼 거고요. 자, 그 중에서 고르다 1, 2, 3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모두 동음 이의어를 이야기하죠. 일단 표제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르다라는 글자만 우연히 같을 뿐 글자 옆에 번호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는 영어 사전과 똑같습니다. 동음이요. 우연히 소리가 같고 뜻이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음 이의어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뭐예요? 품사잖아요.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겠죠. 영어로 말하면 ing잖아요. 따라서 뭐뭐 한다, 니은다, 는다 아니면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다, 는다 정도가 가장 변별력으로 필요한 이 형태 두 가지 먹는다, 간다, 본다, 듣는다 이런 게 가장 흔한 이제 동사의 활용이죠. 그랬더니 사실 여기에 답을 주었잖아요. 동사와 동사로서는 현재 진행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상태니까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고르다인 거지 상태가 고른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4번은 하나 맞고 하나 틀린 걸 이미 답을 준 거잖아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품사 구별하는 네 가지 기준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능이라고 외웠는데 여기에 현재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나머지 아까 1, 2, 3번 동음이어 분명 설명했어요. 표제어가 다르다고 했고요. 자, 불규칙 활용이 모두 있다라는 것은 활용까지 주기를 고르다 골라 다시 고르다 골라 고르다 골라 이렇게 아예 활용이 모두 르불규칙 우리 어간이 변하는 르불규칙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고르다 2와 3이 다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가 주변 의미에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가 보이는 반면 여기는 하나의 뜻밖에 없네. 여러 중에서 초이스 고르다 뽑다 할 때 하나의 뜻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이어냐 아니냐라는 것은 한 단어 표제어 하나 안에 여러 개의 뜻이 있으면 다이어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 표제어에 하나의 단어의 뜻만 있으면 그것은 다이어가 없다라는 거군요.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1, 2만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설명해 드렸군요. 르 불규칙부터 동시에 역시 다이어의 가능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전에서 고르다 2에 이걸 의외로 학생들이 좀 틀렸더라고요. 고르다 2에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붓이나 줄 따위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예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서술어가 중요하잖아요. 다듬거나 손질하다. 특히 소재를 주기를 붓 같은 거 아니면 악기, 줄 따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붓이나 악기에만 쓴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붓을 고르다 이럴 수 있겠죠. 붓을 고른다는 게 뭐 붓 쓰면 이제 앞에 붓촉이 딱 눕히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걸 딱 반듯하게 우리가 촉을 또 모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고른다라고 한 거고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악기의 줄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기타.
바이올린 이런 거 하면 연주하기 전에 줄 고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듬거나 손질하다. 자, 이제 그 이외에도 쓸 수 있는 고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3번에서도 뭐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럼 좀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바로 다듬다, 손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오해했던 것은 앞에 붓이나 그리고 동시에 악기의 줄만 나오다 보니까 쌤 이거는 그냥 숨인데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같은 거예요. 그런 따위와 관련된 흐트러져 있는 것을 고르게, 알겠죠? 이렇게 뭔가 다듬고 손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설명에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다 끼워 놓아봤어요.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다 2의 1, 바로 여기를 말하네. 울퉁불퉁, 평평, 울퉁불퉁, 뭐 평평, 판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사에 해당하는 고르다 2의 1이. 아니면은 고른 날씨, 이건 날씨가 고르다라는 게 벌써 딱 보아도 상태잖아요.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형용사였고요. 자, 4번에서는 사전에서 서술어를 골라서 쓰라고 하는 것이 딱 초이스네. 고르다 1에 해당하는 only 중심인만 존재했던, 다혈가 없었던 고르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사전을 평소에 잘 찾아야 되는구나. 고유어라 할지라도 이 문맥을 통해 예문 보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항상 있다고 했죠. 비슷한 걸 좁혀나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 그럼요, 우리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문제 유형이긴 했는데요. 자, 역시 네모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있다고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았다. 두 번째, 나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모의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로 또 본 거예요. 문학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문학의 범위. 문제는 문학의 범위가 나중에 나타난 게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문학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뭔가 좁게 잡은 것이 새롭게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하나를 또 뒤에 있는 하나를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방금 설명했던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거와 나중에 새로 나타났다는 것과, 자, 이게 예전에는 문학의 범위가 넓었었다라는 이야기네. 문학의 범위라고 하는 뭐 키워드들도 물론 겹쳤지만 문학의 범위라는 말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문학의 범위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자, 다만 문학의 범위가 예전에는 되게 넓었다라는 거죠.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 포함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네요. 그래서 문학의 범위가 예전에는 넓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문학을 점점 좁게 본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문학을 예전엔 다 그냥 그걸 다 문학이라고 했다면, 줄여서 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좀 이제 세분화된 거예요. 뭐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런 식으로 막 쪼개면서 문학을 좀 구체화하고 이것은 문학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나에서도 이제 쪼갰다라는 거죠. 준 회원 정도로만. 이거는 범위를 되게 따로 붙이면서 좁히게 되었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위치는 가와 나 사이가 되겠네. 가와 나 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도 가 문단의 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가서도 이제 문학의 영역이 좁아졌고 그리고 문학의 영역이 좁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촉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라의 순서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요 사이에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가 뒤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앞에 가도 보고 뒤에 있는 나도 보시면 그 중간 지대에서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더 긴 문단의 순서가 고난도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는 완전 고난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죠. 공부하신 분들은 또 맞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7번입니다. 아까 우리 1번처럼 또다시 어문 규정이 나왔고요. 단순하죠. 우리 군무원이 군무원했다에 올릴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다. 이렇게 4줄 주고 1, 2, 3, 4 한 줄씩 주고 맞고 틀리는 걸 바로바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큰 압박감도 없었고 엄청 복잡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뭐 4번에서는 딱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백분율이군요. 우리 두음법칙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들 10항 그리고 12항 관련해서 우리 11항에 나와 있는 내용,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나머지 자음 뒤에 율열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네. 따라서 백분율도 율이요. 니은 받침, 선율 할 때 니은 받침에 율이 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망률, 경제성장률, 합격률, 성공률, 실패는 율이네. 모음이니까. 그래서 실패는 율인데 성공은 률이다. 이 두 가지로 많이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것은 4번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1번 나 자리 뺏겼나 봐요. 약간 학생들이 함정처럼 주긴 했지만 빼앗기다의 준말은 뺏기다. 바로 시옷 받침이죠. 뺏기다에서의 과거 시제에 겼다는 쌍시옷일 뿐 여기에는 시옷을 쓰면 안 되겠죠.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가 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뜨었다에서 온 말이니까 이때는 과거 시제에 떴다. 과거 시제에 또다시 붙여서 대거가 떴었다. 과거에 옛날에 PP 떴었다 이렇게 할 때도 쌍시옷을 쓰겠지. 자, 이렇게 받침에서 또 좀 주의해야 되는데 뺏겼다는 시옷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이 살짝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이게 과연 합성어의 문제거든.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성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이시옷을 붙이면 왠지 한 단어 해야 되지만 그런 단어가 없어요. 동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동안이 대부분이죠. 하루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이럴 때는 우리가 동안을 띄는 거고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합성어가 되었던 그동안 이런 것은 부사로서 붙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동안을 쓰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랫동안, 그러네. 오랫동안 같은 경우는 동안을 붙여서 한 단어가 되지. 이럴 때는 합성어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비동사적 합성어로도 공부한 바 있었잖아요. 부사에 명사가 온 거니까. 하지만 결국 하루 동안 아니면은 우리 맞춤법 OX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던 하루 새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이런 하루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사가 되면서 띄어쓰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들과 각각의 단어라서 띄어쓰다 보니까 이것은 합성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조금 합성어 여부가 헷갈리면 넘어가라고 했어요. 일단 잘 모르면 끝에까지 보자는 걸. 백분율은 틀릴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자, 4번 역시 번번이죠.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번번히라는 게 사전에 있기는 해요. 평평하다 이런 느낌의 번번하다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그게 아니라 번번이. 우리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매번 이런 거죠. 매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번번이 발음도 잘해야 되는 우리 51항 이야기. 이와 히 중에 선택하는 이거는 부사와 관련된 예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을 이렇게 정답 4번은 아주 쉬웠고요. 자, 나머지를 보면서 결국 뺏겼나의 시옷이 빼앗기다의 온말이 준말이니까 하루 동안이어야지 하루 동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번번이 한자였어요. 매를 뜻하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횟수를 뜻하는 번인데요. 이것이 번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분명히 우리 어문 규정 OX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앞두고 한번 쫙 정리합시다. 이거 분명히 했고요. 그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어문 규정은 세모가 없다. 어문 규정은 O와 X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 했고요. 자, 그래서 저랑 했던 예 바로 174번의 백분율이 여기에 그대로 보이네요. 물론 사망률, 사고율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번번이도 여기에 있죠. 번번이 매번 이런 의미의 늦다라는 의미로서의 번번이도 279번에. 아니면은 앞에서 우리 했던 걷잡다, 티읕 받침, 디귿에 걷잡을 수 없는 구별해야 되는 221번. 또 는커녕 100% 붙이라고 했던 사과는커녕 할 때 썼던 100% 조사 붙여야 되는 띄어쓰기까지도 227번에. 자, 또 인사를 가름합니다. 아까 치사를 가름한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칭찬하는 말을 대신하겠다. 그렇죠? 인사를 대신하겠다라고 했던 갈음하다도 보이네요.
자, 또 뒤에 7급 문제 때문에 7급도 그러고 보니, 이제 그리고 보니 이런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다에서 온 그러다, 그러다라는 말의 활용이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그러다라는 기본형의 활용의 모양도 잘 봐주시고요. 제가 뭐 시간상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몇 개만 선택했을 뿐이에요. 자, 어문 규정 뭐 중요했고요. 자, 이 시간 8번까지만 해볼게요, 시간상. 자, 이제 접속어 문제도 충분히 뭐 예상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시작은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기질이나 이제 성격을 이제 뭔가 유형을 정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골턴이라고 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했던 성격의 측정이라는 게 있었고, 찰스 다윈, 우리 진화론으로 알려져 있는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다윈의 사촌이었던 사람이래요. 초기 진화론자였고요. 자, 어쨌든 근데 자, 문제는 그는 결국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편견이었다는 거죠. 뭔가 주장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접속어로 보면은 전환인 건지 아니면 역접인 건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편견이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따라서가 확실하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적절하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을 보니까 편견이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 거죠. 누가 보아도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원인 결과에 어울리는 걸 찾았더니 그리하여도 돼요. 따라서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도 돼요. 그럼 그리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져볼 필요는 없겠지. 물론 그런 데는 전환 플러스 역접의 경우에도 쓰긴 해요. 사전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데가 아니라면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편견이 있었던 거죠. 이게 내용상 역접의 관계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두어야만 그러나에 해당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억 니은이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 니은이 중요하다. 니은이 중요한 건 물론 여기는 3개가 있었지만 그리고를 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4번이 아니라는 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중에서는 역접의 그러나와 인과의 그래서 그리하여 따라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어떤 분이 막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하고 따라서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하여하고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맞는 걸 찾았더니 정답이 3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성실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9번부터 그러면 또다시 25번까지 한 문제 모두 다 각각 문제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